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홍상수 감독의 영화로 톱밥보는 훗설에 현상하게 대하여. 홍상수 감독의 소문난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에서 무명의 영화감독 함춘수는 우연히 만난 뮤즈 윤희정의 작품에 대해 이렇게 평합니다. 좋아요. 정말 좋아요. 퀄리티가 있다라는 거는 알겠어요. 근데 조금 자기를 위한 작품? 자기 위안을 얻으려고 하는 작품 같아요. 이렇게 용감하게 나가야 되는데 자기 연민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있어요. 우리는 과연 홍상수가 말하는 그 자기 연민 같은 느낌에 대해 가늠할 수 있을까요? 함춘수는 그림에 대해 논하는 느낌을 이런 후속 말들로 썼습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니죠. 퀄리티는 있어요. 상투적인 게 좀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상투적인 게 편하잖아요. 위로받을 때는 상투적인 걸로 받아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뮤즈 윤희정은 그 느낌을 수용하기 싫습니다. 급박한 감상 뒤 졸속으로 평가해버리는 감독의 솔직함에 당황하고 자신의 작품에 상투라는 말을 입힌 감독의 언어폭력에 기분이 상하죠. 한 방의 직관으로 어떻게 작가 자신도 밝히기 어려운 작품 세계에 대해 이런 평가를 내릴 수 있을까요? 그것도 상투적이라니 이 감독은 어떤 근거로 이렇게 판단하는 것일까요? 홍상수라는 이름은 그가 만든 영화와 연관해서만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는 영화를 반영하고 영화는 그의 삶을 반영하죠. 예술을 지배하는 연출가로서의 감독이 아니라 예술 속에 침잠하는 배우로서의 감독입니다. 영화 속 배우는 감독 자신이고 감독 자신이 영화 속 배우로 투영될 수 있을 때만 영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영화는 그의 삶이고 삶은 그의 영화인 셈이죠. 그것은 끝까지 파봐야 가는 거고 내가 겪지 않으면 결코 인식할 수 없는 인식의 지평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 홍상수 감독은 치열하고도 세심한 사실주의의 극한에 서 있습니다. 그는 솔직하기에 그의 영화는 불편하죠. 이 불편함을 감당하는 용기가 있어야 상투적인 창작에서 비껴갈 수 있습니다. 홍상수 감독은 이를 기운이라고도 표현했죠. 그 기운은 연출과 다른 스스로 미끄러진 어떤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후설은 이것을 주어진 것이라 정의했죠. 주어진 것은 주어지지 않은 것을 판단 중지하는 인식행위입니다. 현상, 즉 주어진 것의 바깥은 인식할 수 없다는 논리죠. 우리는 왕왕 더 이상 증명되거나 인식될 수 없는 것들을 마치 자명한 듯이 전제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것들, 주변으로부터 들은 것들, 매체를 통해 알게 된 것들을 객관이라는 근거로 명징하다고 믿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들은 아직 온전히 증명되거나 나 자신에게 완전히 인식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졸속한 독단이며 기왕의 인식들을 토대로 미루어 추측했다는 점에서 임의의 가설입니다. 결국 주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입론은 정확한 존재의 언어가 될 수 없죠. 더구나 주어지지 않은 것이기에 탐구자 자신의 시대적 편견으로 빚어지는 많은 오류가 개입될 소지가 있으며 나 자신과는 무관한 이야기들에서 존재의 앞날을 확증해버리는 위험한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능한 한 다부지게 독단과 가설의 소지를 줄여 주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판단 중지해야 합니다. 주어진 것에 대해서만 탐구하려는 노력 속에서 존재와 세계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주어진 것은 언제나 현재형의 사실로 우리에게 도래합니다. 지금 이 순간의 양태로만 파악 가능한 것이죠. 이력서에 박힌 과거의 화려한 경력이나 합리적 계산으로 구성된 미래의 위험 있는 비전은 주어진 것이 아니죠. 홍상수 감독의 기운을 영화의 핵심에 두는 이유입니다.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속에 담긴 고민도 이와 같습니다. 지금이 맞아야 주어진 것에 대한 절실한 직관이 가능하고 그때가 틀려야 주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판단 중지를 결행할 수 있으니까요. 홍상수 감독은 간혹 배우들의 관상까지 본다고 알려져 있는데 기운이 생동하는 배우만이 현재형의 세계와 삶의 관계를 직관적으로 파악하여 연기 아닌 연기로 영화 아닌 영화로 현상과 존재를 이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첫 번째 에피소드 말미에 한 비평가가 묻습니다. 자, 감독님께 과연 영화란 무엇일까요? 감독님의 모든 경험들을 거치면서 얻어진 그 영화에 대한 정의, 그 단 하나의 언어는 무엇일까요? 그런 것들을 소리내서 표현하면 말이 되겠죠. 근데 그런 것들은 그냥 그런 말입니다. 보시면은 영화라는 것들도 또 저라는 사람도 또 제가 경험한 모든 것들도 여러분들의 삶도 그런 말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말의 힘? 아니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정말 그렇게 그런 말들을 찾느라고 난리인지 모르겠어요. 저는요 그런 중요한 말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방해가 될 뿐이지. 지난 시간을 수렴하는 단 하나의 말을 찾는 노력이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한 현상적 언어에 몰입하는 것보다 단연코 중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주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탐구며 살아있는 인간을 과거의 죽은 인간으로 변화시켜야만, 다시 말해 나 자신을 하나의 대상으로 귀환시켜야만 표현될 수 있는 죽은 언어인 것이죠. 따라서 과거에 포획된 언어는 억경과 가설이며 명징하지 못한 불투명한 언어들입니다.
홍상수 감독은 이런 언어를 지우기 위해 대본은 촬영 당일 새벽에 쓰고 배우들에게 연습할 겨를도 주지 않으며 영화의 제목도 짓지 않습니다. 작품의 세계와 삶의 지평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 생동하는 존재의 기운에 근접한 언어를 수색하기 위해서죠. 최대한 주어지지 않은 것을 멀리하고 오직 주어진 것만을 탐험하려는 기운 생동의 시간 그 자체가 영화의 핵심이니까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첫 번째 에피소드 말미에 그 전날 우연히 만난 무명의 시인은 감독의 팬이라 고백하면서 자신의 시집을 선물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삶의 표면에 숨겨진 것들의 발견만이 우리의 두려움을 이겨내는 길이라는 생각에 저도 공감합니다. 삶의 표면은 주어진 것이고 주어진 것에 은폐되었으나 직관으로 파악할 수 있는 현상을 감당하려는 순수한 열정만이 우리의 두려움을 이겨낼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감독은 설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도 표현하죠. 매 순간순간 매일매일 무언가 발견하려고 해보세요. 이 세상 속에서 해결할 길이 있다고 생각해요. 두려움도 맞습니다. 현상 속에 진실이 있고 진실 곁에 용기가 있습니다. 상투적인 말들의 희로와 주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몽롱한 탐색만으론 나 자신의 불안과 세계 속의 진통을 해소할 방법은 없죠. 훗설은 유럽 학문의 위기를 피력하며 단순한 사실에 관한 학문은 단순한 사실만 다루는 인간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단순한 사실만 다루는 인간이 기운 생동의 현상을 직관할 순 없죠. 훗설은 자연적 사고와 철학적 사고를 교차 정의하면서 이렇게 뒀습니다. 자연적 사고는 일상생활에 있어서나 학문에 있어서 인식 가능성이 갖는 어려움에 관하여는 무관심한 사고이며 철학적 사고는 인식 가능성의 문제들에 대하여 갖고 있는 입장에 따라 규정되는 사고이다. 많은 사람들은 홍상수 감독의 영화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훗설의 철학을 느끼지 못하죠. 자연적 사고에 길들여진 문명의 방어막 속에서 철학적 사고의 훈련을 게을리한 탓이고 내 입장에서 내 언어적 한계로부터 인식 가능한 그 무엇이 존재한다는 확신에서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일상의 표면에서 지근에 있는 범속한 곳에서 존재의 수수께끼와 맞설 용기와 열정이 요구되는 이유죠. 우리는 늘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린 살벌한 상황 속에서만 활력의 생을 긍정할 수 있습니다. 주어진 것에 답이 있고 그 주어진 것은 상투적 이로와 연대해 주어진 것 자체를 탐험할 수 없게 하죠. 제대로 보기 위해 다른 감각을 죄다 닫아야 하듯 제대로 살기 위해 위로의 상투를 버려야 좋습니다. 상투적인 것이 쉽고 쉬운 만큼 진실과는 이격되는 것이죠.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립니다. 오직 현재형의 생동만이 우리의 불안과 싸울 유일한 무기죠. 그 무기를 장착하고 우뚝 두 팔로 기지개를 펼 언어 속에서 환희의 미소를 짓는 지금이 되길 기원하며 안녕. Paper Renaissance